지금 허 교수님의 분석에 지금 화면에 나올 이 사람은 참 달갑지 않을 것 같은데 오차 범인의 접전을 벌이고 있는 이 사람 얘기해 보겠습니다. 화면 보시죠. 문재인 통합정부는 개파 패권 감추기 위한 껍데기 통합입니다. 단지 선거를 위한 속임수입니다. 선거 때만 통합 말하고 선거 끝나면 도와준 사람 모두 버리고 자기들끼리만 나눠 먹습니다. 또 속으시겠습니까? 지금 요동치는 보수 표심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안철수 후보인데 지금까지 상황은 그렇습니다. 이종 실장님. 네네. 김종인 전 대표를 영입한 게 뭐 신의 한 수다 악수다 여러 평가는 많지만 그걸 다 차치하고 나서 두 사람 말이 다르면 안 되지 않습니까? 네, 그렇죠. 지금 가장 크게 이 시너지 효과를 보여야 할 것이 두 사람의 화학적 결합이에요. 그러니까 처음부터 좀 삐그덕거렸다라는 느낌이 왜 드냐면, 자, 이렇게 중요한 승부수라면 두 사람이 같은 공간에서 함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안철수 후보 먼저 이 정론관에서 이 인터뷰를 하고 그 다음에 이틀인가요? 이틀 후에 그 김종인 대표가 따로 인터뷰를 하고 이 광경도 사실은 기자들이 좀 현장 취재 기자들이 이해가 가지 않았거든요. 아, 이렇게 중요한 얘기라면 이야기가 다 통합이 됐다면 함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. 자, 형식은 또 그렇게 됐다고 치고 나중에 김종인 대표가 홍준표 후보와 관련해서 기자들이 집요하게 물어봤어요. 보니까 2번 연달아 질문을 했는데 함께 할 거냐라고 물어봤을 때 뭐 굉장히 좀 흐리긴 했지만 가능하다. 배제하지 않는다. 배제하지 않는다. 이렇게 말을 흐렸지만 배제하지 않는다는 건 긍정이지 않겠습니까? 그런데 이거를 갖고 당장 또 더불어민주당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댓글도 막 뭐 비난의 어떤 댓글이 달리자 바로 이제 그 안철수 후보가 좀 수습을 했죠. 국정 파트너 아니다. 더군다나 이제 박지원 대표까지 완전히 부정을 했습니다. 그런 건 절대 아니다. 와전됐다라고 표현을 해요. 이게 그러니까 그렇다고 이 김종인 대표한테 말 잘못했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말을 와전돼서 보도됐을 뿐이다. 이렇게 지금 보충이 됐는데 문제는 이렇게 중요한 일을 이 일주일도 안 남은 이 시점에서 한 8일 남았나요? 이 시점에서 갑작스럽게 이 승부수를 띄웠다가 서로 말을 안 맞는 그런 엇박자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건 사실 너무 급하게 이게 조율도 안 된 상태에서 발표가 되었든지 아니면 동상이몽이든지 아직도 그렇게 보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. 근데 지금 보면 안철수, 박지원, 김종인 이 세 사람의 말들이 조금씩 다 다른 것 같아서 이렇게 해서 이현정 의원님 지금 안철수 후보 좀 떠나간 토끼들 다시 몰 수 있겠습니까? 일단 뭐 지금 사실 방법이 별로 없죠. 왜냐하면 이제 이 불치병이 있는 환자한테는 사실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독을 조금 씁니다. 왜냐하면 독이라는 게 어떤 면 독 그 자체는 또 독이지만 이 독을 잘 쓸 경우는 이제 약이 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. 지금 김종인 전 대표의 위상도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. 한편으로 보면 이게 독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 보면 이제 약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. 근데 문제는 정말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아까도 말씀하신 안철수 후보가 계속 지금 문재인 후보를 지금 비판하고 있잖아요. 근데 지금 사실 문재인 후보를 비판해서 문재인 후보 쪽에서 뭔가 가져올 수 있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. 제가 볼 때는. 문제는 이 보수 쪽에서 좀 브레이크를 걸어줘야 됩니다. 즉 보수 중에서 지금 급격히 몰리고 있는 홍준표 쪽으로 몰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브레이크를 걸어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사실은 김종인 대표가 해줘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그것의 어떤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은 유승민 후보를 어떻게 이제 좀 견인해낼 것인가. 이제 그리고 이제 지금 김종인 대표 같은 경우도 뭐 홍준표 후보를 몇 번 만났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그쪽은 이제는 제가 볼 때는 아마 그냥 따로 가는 것 같아요. 그렇다고 한다면 뭔가 그래도 연대를 하는 쪽, 우리가 역대 선거를 보면요. 항상 연대를 하는 쪽에 조금 플러스 알파가 마지막에 있습니다. 이 선거 일주일이란 게 지금 그냥 선거 일주일 되면 다 결정난 것 같지만 실제로 나중에 여론조사를 해보면 선거 일주일 안에 결정했다는 사람이 대부분 20%, 30%예요. 굉장히 많은 규모입니다. 그만 또 선거 당일날 결정했다는 사람도 많을 때는 6%, 적을 때는 3%까지 있다는 게 지금 선거학계 공적인 데이터 결과거든요. 자, 그런 걸 볼 때도 여전히 저는 유동성이 있다고 봅니다. 그럼 여기서 지금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인데 이제 성과를 내놔야죠. 자, 김종인 대표가 들어왔으니까 그럼 공동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, 어떤 사람과 함께 할 것이냐. 그럼 일단 1차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바른정당을 빨리 견인해야 된다.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 사람 몇 사람하고는 될 문제가 아니에요. 일단 구도를 바꿔야 됩니다. 그러지 않고서는 저는 시너지 효과 안 난다고 보거든요. 그 도박을 지금 안철수 대표가 해야 되는데 지금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이 있는 것 자체가 그냥 미련이 있는 거예요. 이게 조금 나가면 어떡하지? 지금은요, 이거 미련 가질 필요 없어요. 그냥
패를 던져야지 이 패를 던지지 않고 제가 볼 때는 올 수 있는 건 별로 없다고 봅니다. 8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또 승부수를 던져야 되는군요. 안철수 후보의 이 전략적 지지, 보수층의 요동치는 보수층을 보고 보수 논객들의 분석도 제각각입니다.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실까요? 야, 안철수야, 조금만 네가 허리를 굽혀주라. 그러면 우리가 너 밑으로 연합할 수 있다. 그거는 보수들어 집단 자살을 하자는 것이다. 만일에 문재인의 당선을 저지하기 위해서 안철수를 찍어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되면 다음 대통령 선거에는 이번에는 안희정의 당선을 저지하기 위해서 또 이상한 자를 찍어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. 네, 뭐 사실 지금 상황이 실버 크로스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안 후보 입장에서는 이 보수층 결집이 굉장히 필수적으로 필요한 과제일 것 같아요. 그렇죠. 허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안 후보를 중심으로 보수층이 다시 결집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? 저는 뭐 그 가능성을 매우 낮게 봅니다. 왜냐하면 보수가 바라는 뭔가가 있지 않습니까? 그 뭔가를 맞춰줄 때 보수층이 결집을 할 수 있는데 안철수 후보가 그걸 계속 지금 못 맞춰주고 있었어요. 그걸 맞춰줄 수 있는 또 타이밍이 있지 않습니까? 그 타이밍이 결정적인 순간이 골든 크로스가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했던 2, 3주 전에 그때 문재인 후보의 턱밑같이 쫓아갔을 때 그때 만약에 이런 결집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안을 던졌더라면 예를 들어서 그때 김종인 대표를 영입을 해서 뭐 통합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긴다 또 이렇게 뭐 통합정부를 구성하면서 연정을 하겠다 이런 걸 막 던졌으면 보수들이 대거 안철수 중심으로 결집을 했을 겁니다. 그런데 그 시기에는 될 것 같으니까 그냥 우물쭈물하다가 시간을 보내버린 거죠. 그리고 급격하게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 시점에 와서 이렇게 하겠다니까 샤이 안철수에서 샤이가 떨어져 나갈 수가 없는 거죠. 물 들어왔을 때 노를 좀 줬었어요.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이미 물이 빠지고 있는데 이제 노를 저으려 하니까 이 배는 이미 저 뿌리 위에 올라가 있는데 저어지는 게 아니죠. 그래서 백약이 묘효가 아닌가 그렇게 얘기집니다. 그래서 이제 조갑재 전 이 기자분이 이제 이야기했던 거는 선거 초기의 이야기고 그때는 안철수 후보가 상승 국면을 타고 있을 때 이야기고 지금 정규재 또 논설위원이 하시는 말씀은 지금 시점 아닙니까? 그러니까 타이밍상 보면 각각은 그때는 맞는 말이었지만은 지금 두 개가 전혀 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놓여 있는 것이죠. 그러나 저러나 정기조 TV는 참 오랜만에 보네요. 그죠? 이 지지를 호소하느라 어쨌든 안철수 후보도 동분서주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성과는 지금 뚜렷하진 않아서 김종인 전 대표의 노력도 절실해 보입니다. 안철수 후보 어제는 특별한 만남을 하나 가졌는데요. 화면으로 만나보시죠. 위기감에 잠설치는 연습생 누굽니까? 연대가 아닌 고대로 가겠다고 하다가 성대가 상했네요.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영광입니다. 네, 이 두 사람의 만남이 근데 화면으로 봐서는 다 저게 다라면서 딱 2분. 더 만날 수가 없습니다. 정상훈 씨고요. TV에 나왔기 때문에 케이블 그 채널에 아주 유명하게 안찰수로 나오고 있어요. 안찰수로 나오면서 각 당의 후보를 조금 패러디하는 그 정상훈 씨인데 정상훈 씨는 유명인입니다. 뭐 개그맨인지 제가 방송인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 유명인이 만약에 유세장에 같이 와서 선거운동을 하게 되면 등록하지 않고 그렇게 하게 되면 기부행위 같은 게 돼버립니다.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유세하기 직전에 저렇게 만나서 악수하는 걸로 더 이상은 하지를 못하고요. 근데 안철수 후보가 안찰스를 잘 몰랐는 것 같아요. 누굽니까 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뭐 그 부분은 좀 재밌는 모습으로 보입니다. 지금 유머 치신 거죠? 예, 죄송합니다. 예. 사과는 괜찮습니다. 네. 뭐 홍준표 후보는 몇 번 만났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그쪽은 이제는 제가 볼 때는 아마 그냥 따로 가는 것 같아요. 그렇다고 한다면 뭔가 그래도 연대를 하는 쪽, 우리가 역대 선거를 보면요. 항상 연대를 하는 쪽에 조금 플러스 알파가 마지막에 있습니다. 이 선거 일주일이란 게 지금 그냥 선거 일주일 되면 다 결정난 것 같지만 실제로 나중에 여론조사를 해보면 선거 일주일 안에 결정했다는 사람이 대부분 20%, 30%. 굉장히 많은 규모입니다. 그만 또 선거 당일날 결정했다는 사람도 많을 때는 6%, 적을 때는 3%까지 있다는 게 지금 선거학계 공적인 데이터 결과거든요. 자, 그런 걸 볼 때도 여전히 저는 유동성이 있다고 봅니다. 그럼 여기서 지금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인데 이제 성과를 내놔야죠.
자, 김종인 대표가 들어왔으니까 그럼 공동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? 어떤 사람과 함께 할 것이냐? 그럼 일단 1차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바른정당을 빨리 견인해야 된다.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 왜냐? 사람 몇 사람하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. 일단 구도를 바꿔야 됩니다. 그러지 않고서는 저는 시너지 효과 안 난다고 보거든요. 그 도박을 지금 안철수 대표가 해야 되는데 지금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이 있는 것 자체가 그냥 미련이 있는 거예요. 이게 조금 나가면 어떡하지? 지금은요, 이거 미련 가질 필요 없어요. 그냥 패를 던져야지. 이 패를 던지지 않고 제가 볼 때는 올 수 있는 거 별로 없다고 봅니다. 8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또 승부수를 던져야 되는군요. 안철수 후보의 이 전략적 지지, 보수층의 요동치는 보수층을 보고 보수 서로 말을 안 맞는 그런 엇박자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건 사실 너무 급하게 이게 조율도 안 된 상태에서 발표가 되었든지 아니면 동상이몽이든지 아직도 그렇게 보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. 근데 지금 보면 안철수, 박지원, 김종인 이 세 사람의 말들이 조금씩 다 다른 것 같아서 이렇게 해서 이현정 의원님 네. 지금 안철수 후보 좀 떠나간 토끼들 다시 몰 수 있겠습니까? 일단 뭐 지금 사실 방법이 별로 없죠. 왜냐하면 이제 이 불치병이 있는 환자한테는 사실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독을 조금 씁니다. 왜냐하면 독이라는 게 어떤 면 독 그 자체는 또 독이지만 이 독을 잘 쓸 경우는 이제 약이 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. 지금 김종인 전 대표의 위상도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. 아하. 한편으로 보면 이게 독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 보면 이제 약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. 근데 문제는 정말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아까도 말씀하신 안철수 후보가 계속 지금 문재인 후보를 지금 비판하고 있잖아요. 근데 지금 사실 문재인 후보를 비판해서 문재인 후보 쪽에서 뭔가 가져올 수 있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. 제가 볼 때는. 문제는 이 보수 쪽에서 좀 브레이크를 걸어줘야 됩니다. 즉 보수층에서 지금 급격히 몰리고 있는 홍준표 쪽으로 몰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브레이크를 걸어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사실은 김종인 대표가 해줘야 되거든요. 예. 그러니까 그것의 어떤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은 유승민 후보를 어떻게 이제 좀 견인해 낼 것인가. 이제 그리고 이제 지금 김종인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허 교수님의 분석에 지금 화면에 나올 이 사람은 참 달갑지 않을 것 같은데 오차 범인의 접전을 벌이고 있는 이 사람 얘기해 보겠습니다. 화면 보시죠. 문재인 통합정부는 개파 패권 감추기 위한 껍데기 통합입니다. 단지 선거를 위한 속임수입니다. 선거 때만 통합 말하고 선거 끝나면 도와준 사람 모두 버리고 자기들끼리만 나눠 먹습니다. 또 속으시겠습니까? 지금 요동치는 보수 표심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안철수 후보인데 지금까지 상황은 그렇습니다. 이종 실장님. 네네. 김종인 전 대표를 영입한 게 뭐 신의 한 수다 악수다 여러 평가는 많지만 그걸 다 차치하고 나서 두 사람 말이 다르면 안 되지 않습니까? 네, 그렇죠. 지금 가장 크게 이 시너지 효과를 보여야 할 것이 두 사람의 화학적 결합이에요. 그러니까 처음부터 좀 삐그덕거렸다라는 느낌이 왜 드냐면 자, 이렇게 중요한 승부수라면 두 사람이 같은 공간에서 함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안철수 후보 먼저 이 정론관에서 이 인터뷰를 하고 그 다음에 이틀인가요? 이틀 후에 그 김종인 대표가 따로 인터뷰를 하고 이 광경도 사실은 기자들이 좀 현장 취재 기자들이 이해가 가지 않았거든요. 아, 이렇게 중요한 얘기라면 이야기가 다 통합이 됐다면 함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. 자, 형식은 또 그렇게 됐다고 치고 나중에 김종인 대표가 홍준표 후보와 관련해서 기자들이 집요하게 물어봤어요. 보니까 2번 연달아 질문을 했는데 함께 할 거냐라고 물어봤을 때 뭐 굉장히 좀 흐리긴 했지만 가능하다. 배제하지 않는다. 배제하지 않는다. 이렇게 말을 흐렸지만 배제하지 않는다는 건 긍정이지 않겠습니까? 그런데 이거를 갖고 당장 또 더불어민주당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댓글도 막 뭐 비난의 어떤 댓글이 달리자 바로 이제 그 안철수 후보가 좀 수습을 했죠. 국정 파트너 아니다. 더군다나 이제 박지원 대표까지 완전히 부정을 했습니다. 그런 건 절대 아니다. 와전됐다라고 표현을 해요. 이게 그러니까 그렇다고 이 김종인 대표한테 말 잘못했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말을 와전돼서 보도됐을 뿐이다. 이렇게 지금 보충이 됐는데 문제는 이렇게 중요한 일을 이 일주일도 안 남은 이 시점에서 한 8일 남았나요? 이 시점에서 갑작스럽게 이 승부수를 띄웠다가 논객들의 분석도 제각각입니다.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실까요? 야, 안철수야, 조금만 네가 허리를 굽혀주라. 그러면 우리가 너 밑으로 연합할 수 있다. 그거는 보수들어 집단 자살을 하자는 것이다. 만일에 문재인의 당선을 저지하기 위해서 안철수를 찍어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되면
다음 대통령 선거에는 이번에는 안희정의 당선을 저지하기 위해서 또 이상한 자를 찍어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. 네, 뭐 사실 지금 상황이 실버 크로스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안 후보 입장에서는 이 보수층 결집이 굉장히 필수적으로 필요한 과제일 것 같아요. 그렇죠. 허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안 후보를 중심으로 보수층이 다시 결집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? 저는 뭐 그 가능성을 매우 낮게 봅니다. 왜냐하면 보수가 바라는 뭔가가 있지 않습니까? 그 뭔가를 맞춰줄 때 보수층이 결집을 할 수 있는데 안철수 후보가 그걸 계속 지금 못 맞춰주고 있었어요. 그걸 맞춰줄 수 있는 또 타이밍이 있지 않습니까? 그 타이밍이 결정적인 순간이 골든 크로스가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했던 2, 3주 전에 그때 문재인 후보의 턱밑같이 쫓아갔을 때 예. 그때 만약에 이런 결집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안을 던졌더라면 예를 들어서